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이자 AP투자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에서 배터리 계유 BTS 배터리 계유 BTS 우리 정말 엄청나게 바쁘신 우리 금양의 우리 박순혁 이사님을 제가 어렵게 이렇게 모시고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박순혁 이사님의 소개 잠깐 먼저 들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배터리계 BTS. 좋습니다. 이 표 괜찮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여의도 증권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배터리 대시 박순혁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차 전지를 왜 우리가 도대체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10년 주기로 세상이 크게 변하거든요. 네네.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모바일 혁명의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모바일 혁명 관련된 주식을 샀어야 돼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모바일 혁명이 아이폰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애플이 그래서 주가가 한 200배 가까이 그 한 10년 기간에 올랐던 거고요. 네. 그래서 거기 아이폰에다가 이제 영화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이제 그 서비스를 만든 넷플릭스가 400배에 넘게 오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구글도 마찬가지, 네. 이제 아마존도 그런 형태에서 크게 성장한 거니까 그런 식의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 지금은 누가 봐도 앞으로 10년 동안은 전기차 혁명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 혁명의 시대에 돈 벌 놈을 찾아야 되는데 전기차는 돈이 안 돼요. 소나기나 만드니까. 네. 하지만 배터리는 다르거든요. 배터리는 저희가 2030년 무렵이 되면은 한 5개 정도만 남을 거다라고 보는데,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예. 5개밖에 5개밖에 생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면 네. 첫 번째로 LG엔솔, 네. 삼성SDI, SK온. 그 다음에 이제 2개가 남잖아요. 네. 2개 중에 제가 후보는 지금 보면 딱 3개를 보고 있어요. 네네. CATL, 네. 파나소닉, 네. 금량. 그 3개 중에 아마 2개가 살아남을 겁니다. 네. 지금 중국에 네. 보면은 중국에 지금 배터리 회사가 한 3, 40개 됩니다. 네. 그 회사들은 다 문 닫는다고 봐야죠. 한국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쟁력 압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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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K 배터리의 이 산업 역량과 인프라 조건들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술력 부분에서 하나가 당차예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K-팝이 네. 글로벌 선두를 치고 나가서 네네. 그거를 이제 J-팝도 있고 네. C-팝도 있거든요. 예. 예. C-팝이 그 차이니즈 네네. 애들이 이제 하는 건데, 네. 걔들이 이제 홍콩 보고 저건 돈만 때려 보면 한국에서 이제 댄스 하는 애들, 댄스 가르치고 하는 애들, 그렇죠. 노래 가르치는 애들 데리고 와갖고 네. 중국에 13억 인구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골라갖고 트레이닝 시키면은 K-팝처럼 되지 않겠냐 해서 10년을 했는데 네. 발전이 없어. 걔들은 안 된다니까. 안 되면 안 돼요. 예. 최근에 LG에서 이제 발표한 게 뭘 발표했냐면은 이제 퓨어 실리콘이라고 네. 응급제에 이제 실리콘 넣는 거는 네네.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실리콘 함량은 5% 10% 네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성능이 개선되고 충전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네. 에너지 밀도도 조금 소폭 향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100% 실리콘을 쓰는 기술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기술에서 제일 핵심되는 게 나노 기술입니다. 나노 기술이죠. 마이크로보다 더 예. 작게 마이크로의 나오니까. 1000분의 1이 나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3나노 이렇게 해서 그렇죠, 나노 기술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배터리 쪽에서도 앞으로는 마이크로에서 한 단계 더 밑으로 떨어져서 나노 기술이 많이 적용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노 관련된 기술, 신기술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안 되겠네요. 결국은 기술력이 있어야죠. R&D에 얼마를 투자를 하고 R&D에 대한 실적이 얼마나 또 나오느냐.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장비 업체들에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전고체보다는 저희는 리튬황이 더 리튬황? 중요한 이제 신기술 배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전고체는 비싸요. 그게 이제 이수화학에서 하는 전고체에 들어가는 이게 황화리튬이 들어가는데 네. 그게 만드는 게 되게 까다롭고요. 되게 독성 물질이에요. 아직 실험실 차원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네. 그게 킬로그램당 한 1000만 원씩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전해액을 대체해서 황화리튬 들어가는 것만 해서 한 수억이 들어갑니다. 세네. 예. 네. 물론 양산하면 가격은 다운될 그렇죠. 겁니다. 훨씬 이제 뭐 수억이 아니고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되겠지만 다운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 거예요, 네네. 분명히. 근데 그에 비해 갖고 이제 리튬황은 네. 전고체 배터리하고 이제
기술의 진행 방향이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양극재 쪽에서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대신에 황을 쓰겠다는 네. 거거든요. 황은 엄청 싸요. 그래서 리튬 황 쪽이 사실은 이제 LG 엔솔은 리튬 황을 지금 밀고 있고 네네. 삼성 SDI가 전고체를 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리튬 황이 맞다고 리튬 황 쪽에서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아직 이제 리튬 황 관련 기술은 이제 정립된 건 아니고 네. 이제 기술적으로 되게 해결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황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10년을 타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기술로는 이제 2, 3년밖에 못 하는 이제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구성을 높이는 기술이 지금 따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노 쪽 기술하고 관련해서 이제 덴트라이트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양극재 쪽에서는 지금 LFP 이제 그다음에 하이니켈, 네. NCM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보통 이제 양분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LFP보다는 OLO라 그래서 네네. 하이 망간이 있습니다. 망간 비율을 높여갖고 네네. 니켈을 줄이고 망간을 높이면 네. 가격이 확 떨어져요. 망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풍부한 물질이면서 네. 가격은 니켈의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그 기술이 지금 에코프로 BMA에서 지금 기술 개발이 완료돼서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에코프로그램이 벌써? 예, 한 25년, 26년 정도에 상용화되는 스케줄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25년으로 해봐서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예, 대개 이제 임박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이망간 쪽 기술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음극재 쪽에서는 퓨어 실리콘.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TP. 네네네. 이런 건 쓰레기입니다. CTP 기술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중국에서 자랑하는 셀2팩 기술이 뭐냐면 네. 이제 그 셀 모듈 팩으로 가는데 네네. 모듈을 중간에 생략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듈을 생략 가능한 게 네. 걔들은 각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스팸 캔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팸 캔 같은 통으로 이제 만들어서 네. 그걸로 이제 가기 때문에 중간에 모듈이 하는 역할이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재를 좀 막아주는 그런 네.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캔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파우치잖아요. 파우치는 이제 라면 봉지, 비닐 봉지에 흐물흐물한 거라서 네. 그거는 구조를 보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우치를 할 때는 셀트팩이 좀 어렵고 중간에 모듈 단계를 거쳐서 들어간 건데 지금 LG가 네. 그 파우치를 하면서 중간에 모듈 단계를 생략하고 네. 바로 셀투팩 가는 거를 기술로 개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대세가 될 거예요. LG 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고 있는 셀투팩은 이제 의미 없는 겁니다. 리튬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 쪽에서도 또 리튬 지분을 꽤나 확보해서 좀 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부분이 이제 한국 2차전지 밸류 체인상에서 가장 큰 약점입니다. 아 리튬 관련된 리튬 관련된 게 그러니까 리튬하고 전구체를 빨리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역으로 보면 리튬이나 전구체 확보에 앞서 있는 회사가 네네. 이제 상당히 좀 투자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밸류 체인에서는 네. 리튬이나 전구체 같은 게 귀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쉽게 조달해서 이제 양극재 회사나 이제 뭐 이런 쪽에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이제 상당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또 볼 수 있는데 그 회사가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에코프로하고 예.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저희 금양이 있죠. 금양. 예. 그러니까 이제 리튬 쪽은 네. 보면 사실 중국에서 리튬이 많이 나지는 않아요. 전 세계 리튬 이제 매장량이나 생산량으로 봤을 때 네네. 중국에서 나는 리튬의 양은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별로 안 되네요. 별로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중국이 리튬을 많이 생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는 이제 네. 리튬을 정제련하는 과정에 있어 갖고 네네. 환경오염이 많이 일어나고요. 전구체도 사실은 그거는 마찬가지고 네. 환경오염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이제 정제를 할 때는 전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네. 중국은 석탄 떼 갖고 전기를 쓰기 그렇죠. 때문에 전기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중국이 정제련 사업을 했었던 이제 그런 과거가 있었고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중국하고 세계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네, 네,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글로벌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네, 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저렴하고 했기 때문에 네. 중국산 전구체 리튬을 쓰다가 미국하고 유럽에서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이대로 가다가는 얘네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무기할 수 있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극복하자고 만든 법안이 IRA나 CRM이 그렇죠. 히토류 방금 말씀하신 그렇죠. 예, 히토류도 히토류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 그
히토류를 이제 중국에 묻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히토류가 있는 데를 찾아야 될 거고 네네. 리튬이 있는 데를 찾아야 될 거고 이제 그다음에 전구체 관련된 이런 이제 자원들이 있는 회사들 이런 국가들을 찾아야 되겠죠. 네. 이제 그 작업을 사실은 많이 해야 되고 네. 거기에 이제 광산 쪽에서 사실 가장 많이 앞서 있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 두 개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 두 번째가 금양입니다. 금양. 예, 저희가 이제 콩고 쪽 리튬 광산 이제 사업을 작년에 본계약을 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탐사하고 있고요. 네네. 아마 25년 정도가 되면은 숫자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이제 그 리튬 광산의 가치가 얼마나 되고 거기서 네. 이제 발생하는 리튬이 얼마가 되고 할지가 이제 가시화될 거고 네. 그거 말고 하나 더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데가 네. 있습니다. 리튬 광산을.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까지 같이 해갖고 이제 합쳐지면 저희 금양이 이제 한국 2차전지 산업에서 이제 리튬 쪽은 네. 해결하는데 상당히 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금양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예, 국가, 국가 경제에 이제 큰 쪽 이바지를 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네. 리튬이 사실은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이제 리튬 국유화 얘기하잖아요. 네. 이제 남미 쪽에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네. 남미는 옛날부터 사실 그거 되게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사실은 좀 많이 좀 이렇게 퍼져 있는 네. 이제 국가라서 네. 여차하면은 이제 극자 정부가 받아가 이제 정권을 잡아갖고 이제 리튬 같은 거 광산 개발해서 이제 해외 쪽에 나가고 있는 걸 무효화시키고 국유화하고 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미 이외의 지역에 리튬이 나오는 곳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작업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거에 제일 앞서 있는 회사가 바로 저희 금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쪽에 리튬 강산에 저희가 뛰어들어서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리튬이 더 나올 수 있는 지역이 네. 어디냐 하면은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이에요. 최근에 이제 보면 이란 쪽, 그다음에 인도, 네. 그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런 쪽에서 이제 리튬이 발견됐다 하는 이제 기사들을 보셨을 겁니다. 네. 그게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히말라야 산맥부터 해서 텐신 산맥으로 연결되는 이제 요런 쪽 지역이 있는데 네. 그 지역이 과거에 보면은 이제 바다였다가 예, 화산 활동 이런 거에서 이제 솟구쳐 오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이거든요. 리튬이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 바닷물에 네. 이제 나트륨하고 리튬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다가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화산 활동으로 인해 갖고 네. 이제 육지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마르거든요. 마르면은 농축이 돼서 우리가 이제 실제 개발해서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그런 형태의 리튬 강산이나 리튬 묘모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까 남미의 그 세 개국, 남미의 리튬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이제 볼리비아, 칠레, 그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가 그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쪽에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그 옆에 나이지리아, 나미비아 이런 쪽이 또 그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앙아시아를 쭉 관통하는 이제 히말라야 산맥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이 이제 그 지역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중앙아시아 쪽도 지금 알아보고 있어서 아마 올해 내는 이제 좋은 성과를 가시적인 성과가 올해 내 발생할 빠르면? 빠르면 빠르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엄청나게 그렇죠. 이제 저거 하는 거니까. 네. 장비주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실제 이제 장비주가 좀 많이 부각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근데 뭐 장비주를 또 2차 전지에서 빼놓을 수는 없으니 장비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비주는 제가 이제 여의도 쪽 쭉 다녀보니까 이제 네네. 여의도 쪽 매니저들 생각이 장비주는 조금 좀 진입장벽이 낮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반도체 장비 하다가 이제 특히 LCD 쪽 하다가 이게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넘어간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자꾸 넘어가고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좀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선입견을 좀 이제 매니저들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사님의 생각. 저희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장비 회사들하고 직접 이제 컨택을 해서 이제 제가 직접 배터리를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장비가 되게 좀 중요해요. 좋은 장비를 써야 좋은 품질의 배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냥 사갖고 바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서 그 다음에 그 이제 장비 파는 회사들이 와서 미세 조정을 옆에서 계속 해주고 이제 파트너로 계속 같이 가야 이게 이제 성과가 나오는 또 그런 거라 갖고 그러니까 뭐 진입장벽이 낮다든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장비 쪽. 다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장비 쪽 관련해 갖고는 이제 전문적인 공부라든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해보지는 않아서 어떤 장비 회사가 좋다, 어떤 장비 회사 나쁘다 이런 말씀은 제가 좀 드리긴 어렵고요.
다만 이제 옛날에 제가 반도체 장비를 좀 했었는데 네네네. 그때 이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네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진짜 한 회사에 네. 이렇게 이제 독점되어 있는 것보다는 음. 세 군데, 그러니까 삼성에도 놓고 LG에도 놓고 SK에도 놓고 같이 있는 회사가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발주처가 한 군데에 몰려 있는 것보다 예. 여러 개 나눠 있으면 그런 부분을 이제 가장 좀 장비는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좀 맞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장비 회사라도 영업이익률에서 좀 차이가 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높은 회사들이 있는데 네네.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회사가 좀 더 좋은 회사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 회장님 말씀이 네네. 이제 앞으로 이제 네. 장비 쪽에서는 네.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레이저가 될 거다라고 레이저? 말씀을, 예, 레이저를 활용해서 이제 하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은 네. 지금 노칭 같은 거를 노칭. 예, 그거를 이제 원래는 이게 레이저가 아니고 좀 기계적으로 했었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속도도 그렇고 정밀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레이저 노칭 이런 걸로 또 바뀐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장비 쪽에서 이제 레이저 활용 기술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앞으로는 좀 구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회장님 의견이시고요. 저는 잘 모르니까. 의견? 예, 예, 예. 저는 이제 다만 전달만. 이것도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네. 예, 예. 전기주 관련된 것 중에 예, 레이저를 기술을 레이저를 활용한. 기가 막히게 하는 회사가 있는지 예, 없는지 예, 한번 예. 좀 예, 한번 탐구를 그거를 좀 한번 보시면, 해봐야 예, 될 것 그 같습니다.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2차 전지에 지금 한국의 이 규모 자체가 얼마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대략 보면은 이제 전체 성장 예. 폭에 비해서 그러니까 네. 한 5% 정도 수준에 와 있다. 5%? 지금 현재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자꾸 얘기하는 게 에코프로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됐건 에코프로가 뭐 시장의 주도주인 거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 20배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고 파이가 커지게 된다 그런다면 20배 정도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규모다.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나 자명한 게 지금 미국의 이제 전기차 보급률이 5.7%예요, 작년 기준으로. 앞으로 10년 안에 이 내연기관들 싹 다 없어지면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70% 80%가 다 먹을 건데 그렇죠. 성장률을 본다 그러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만 하더라도 70% 80% 아니고 네. 100%입니다. 그렇죠. 100%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100%로 가는 거잖아요. 가격으로 다 결정돼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에서 100% 가면 20배잖아요. 그럼 20배 앞으로 에코프로 되면 2035년 되면은 지금보다 20배 성장할 거다. 어차피 확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지금 선도 진입에 있는 얘네들이 이만큼 먹고 있는데 진입 장벽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계속 먹고 있는 기업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럼 아까 이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결국에는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10년 뒤에는 다 정리가 되고 몇 개 기업으로 축소가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이제 앞으로 네. 그러니까 경쟁이 앞으로 좀 네. 축소될 그 업종, 그런 업태, 기업 네. 그런 거를 이제 집중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네. 반대로 이제 이게 이런 성장 산업이 생기면 너도나도 뛰어들거든요. 옛날에 제가 이제 닷컴 버블 시절 할 때 그 인터넷 관련된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였는데 네. 그때 다 웬만한 회사들은 다 인터넷 사업 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99년 그렇죠. 그때 예, 기억나. 뭐 닷컴만 붙이고 일단 시장에 등장하면 묻지마 투자 쫙 올라가는 시절이었으니까 정말로. 지금도 좀 비슷하잖아요. 2차 전지만 붙이면은 이제 네. 그 불판 굽다가 2차 전지 붙이면은 그렇죠, 그렇죠. 다섯 배 올라가고 하니까. 요즘 덕분에 그것 때문에 시장이 개판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2차 전지하고 상관없던 회사가 주가 부양의 목적으로 갑자기 2차 전지를 진출을 한대. 이거 뭔 소리야? 얘는 왜 좀 그런 게 좀 그런 게 이제 99년 뭐 요 무렵 닷컴 버블 시절에서 그렇죠. 예, 많이 있었고요. 엄청 있었었죠. 그때만 있었겠습니까? 네. 그 이전에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때는 내연기관차가 막 붐이 막 생겨서 네. 이제 그 자동차 산업이 지금의 이제 인터넷이나 2000년 산업 같은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다 그 미국 회사들 다 이제 자동차 안 하는데도 막 갖다 붙이고 해갖고 그렇죠, 주가 다 날라가고 했었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다 들여다보고 다 조직했다는 거 아닙니까? 테슬라가 계속 이제 가격 인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가격 인하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배터리 판가에 우리가 좀 악재로 좀 영향을 좀 많이 올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라고 보십니까? 예. 테슬라가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잘 안 팔리니까 가격을 네. 인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단순한 그렇죠. 논리고요. 네. 이게 테슬라가 되게 좀 뭐랄까 네. 전기차의 이제 상징처럼 그렇죠. 돼 있는데 상징이죠. 예. 그거는 좀 흘러간 얘기고요. 음.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 네. 인터넷 포탈 그러니까 이제 검색 서비스 하면은 다들 이제 구글을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죠. 원래부터 구글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야후였어요. 야후였죠. 예. 그렇죠. 일본은 아직도 지금도 야후 쓰고 예, 있는데. 예, 예, 예.
한국에서도 이제 네이버를 보통 이제 포탈로 많이 그렇죠. 쓰시는데 원래 네이버가 아니고 다음이었습니다. 야후, 예. 다음 전에 야후였고 예. 야후에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고 예, 예. 그다음에 네이버로 넘어가고 그렇죠. 예. 그런데 다음 지금 안 쓰잖아요. 그렇죠, 안 쓰죠. 다음 이제 카카오에서 다음을 이제 너무 장사가 안 돼갖고 그렇죠. 지금 분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이 초창기에 이게 이제 멋지게 딱 출범할 당시에 이제 포커싱을 딱 받았던 그 회사가 네. 계속해서 그 산업을 주도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지금 테슬라가 그 꼴입니다. 어. 예, 테슬라는 지금 이제 경영상의 가장 큰 실책이 뭐냐 하면 너무 소수의 모델에 국한돼 있어요. 이제 테슬라 모델 3가 2016년 이 정도 나온 거고요. 네. 모델 Y가 2019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 Y는 지금 4년 된 모델이고 네. 모델 3는 7년 된 모델입니다. 7년 전 자동차를 사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안 삽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판매 데이터가 작년 한 가을 겨울 무렵을 기점으로 해서 잘 안 팔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재고가 쌓이니까 그 재고를 소진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떨어뜨렸고 그렇죠. 가격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초창기에는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은 싸졌네 해서 사게 되는데 가격을 자꾸 떨어뜨리면 저거는 싸구려네 이런 이미지가 고착이 돼서 안 사요. 더 안 사요. 그러면 이제 더 사게 하려면 가격을 더 떨어뜨려야 되고 그러면 수익성이 더 나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서 테슬라 회사가 과거에는 전기차에서 압도적인 지위에 있는 회사였는데 평범한 회사로 저는 바뀌는 거거든요. 그 지금 평범한 회사로 바뀌는 그 과정에 있고요. 실제로 이제 판매 데이터, 재고 데이터 같은 거를 보면 모델 Y에 비해서 모델 3가 훨씬 재고 양이 많습니다. 누적치가. 그거는 뭐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델 Y는 그래도 4년밖에 안 된 모델인데 모델 3는 7년 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고 어차피 뭐 테슬라는 우리 배터리 많이 쓰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하고 뭐 크게 뭐 중국 CAT라고 짬짬해갖고 뭐 알아서 잘 놀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다른 뭐 GM, 포드, 폭스바겐, 뭐 현대, 기아 뭐 다양한 메이커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팔면 되니까 이 입장이 지금 테슬라가 함부로 우리한테 와서 이제 배터리 가격을 좀 깎아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이제 테슬라가 우리 물량을 많이 쓰는 회사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매출의 30% 40%가 그렇죠. 적어도 테슬라에 가는 이제 그 정도 그림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작년 기준에서 보면은 테슬라의 이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대략 한 17% 정도였습니다. 올해 연말이 되면은 대략 10%대 초반으로 떨어질 걸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CATL 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테슬라가 우리 배터리 쪽에서 차지하는 게 대략 뭐 한 10% 20% 이 정도 선을 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 말고 딴 데 팔면 되지. 그렇죠. 어차피 줄 서 있는데. 어차피 줄 서 있는데. 현대 기아가 지금 저 우리 한국 K 배터리 주문을 못 받아갖고 지금 빌빌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물량이 없어갖고 CATL 거 받아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쌍용차도 이제 한국 기업인데 쌍용 요번에 KG로 바뀌었잖아요. KG 모빌리티는 이제 한국 배터리 받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BYD 배터리 받아갖고 이 전기차 사업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뭐 가격 깎아줘요. 산업 중이라는 게 정말 있거든요. 향후 먹거리들을 정말 주도하고 이게 사이클에 돌면서 시장을 정말 이끌어 나가는 게 있는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2차 전지 말고는 안 보여요 이게. 밖에 없어요. 없다니까. 뭐 바이오가 시장을 뭐 이끌면서 향후를 뭐 주도를 하겠어. 반도체 쪽은 지금 죽으나 사나 지금 아둥바둥하고 있는 실정이지. 그러면 국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밀어줄 수밖에 없는 분야가 되거든요. 답이 진짜 단순하고 그렇죠. 명확한데 그거를 자꾸 꼬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사람이 한번 그 이제 단추를 잘못 채우면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되는데 지금 풀려고 하니까 이게 좀 뭐랄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우기던 거 계속 한번 우겨보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시장에 대항하고 시장에 우긴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우리 이사님 시간 괜찮으실 때 한번 또 모셔가지고 또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